안녕하십니까. 조은종입니다. 이번 강의는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일단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제 경향을 조금은 알고 계셔야 좀 방향이 잡히겠죠. 올해 시험의 전체 경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이했다는 거. 799 관계없이 서울시만 7급이 시행됐지만 보면 시험 자체가 그렇게 아주 이상한 주제가 나온다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겠지만 보통은 20문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책에 없는 게 나올 수 있죠. 학도 마찬가지 시행처마다 한 문제 정도가 좀 교과서 밖에 있는 게 나왔고 나머지 다 그냥 평이한 주제와 평이한 지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문 자체가 항상 봤던 건 아닐지라도 공부를 했다면 쉽게 그냥 유추 가능한 지문이어서 전체로 쉬웠다 하고, 물론 저도 쉽다고 느꼈지만 시험을 보신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하는 말이 쉬웠다는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런 쉽다는 것은 일단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죠. 물론 쉽다고 좋은 건 아닌데, 왜냐하면 쉬운 시험일수록 실수는 치명적이에요. 어려운 거라면 한두 개 다 틀린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지만 쉽다는 것은 그만큼 완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야 쉬우면 좋죠, 일단. 그러면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를. 쉬운 시험일수록 여러분 이상한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더 기본을 튼튼히 하셔야 돼요. 기본을 튼튼히 놓으시면 문제가 어렵게 응용이 되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이 나름은 생겨 있지만, 기본을 좀 부실히 하고 어려운 것만 찾아한다면 어려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당황하게 돼요. 왜? 기본을 물어봐요. 정말 기본을 물어봐요. 이걸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평가를 했지만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수업들마다 보면 수업 강좌 수가 있잖아요. 가장 기초 강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은 심화된 강의 있을 거고, 요약된 강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각 단계들마다 필요한 그 강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업 들을 때마다 맞춰 가시면 돼요. 그것만, 그 내용만 소화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할 때 심화 강의를 탐내지 마시고, 또 중간 강의들을 듣는데 만약에 30강 강좌 수가 50강 또는 70강이 있다면 다 그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강의 목표가. 그럼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수업에 드는 것만 잘 소화하시면 돼요. 제가 장담컨대 기본 강의 충실히 반복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심화 마찬가지로 반복해 들으시면서 기본을 탄탄히 가시면요, 아무리 시험을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학 같은 과목은 85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85는 어디 가서 시험 맞았다 해서 자랑할 점수도 아니고요. 조금은 창피한 점수인데 나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합격자들의 대다수가 90에서 100을 다 맞아요. 그러면 이 지금 강의를 듣는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일지라도 분명히 목표를 95, 100에 두고 하셔야 돼요. 그게 이상한 걸 공부해서 맞는 게 아니고 항상 기본, 정말 기본을 튼실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수업에 잘 충실하게 따라오시면서 그것만 소화하시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과목이 행정학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학을 공부를 안 한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큰 짐이 될 수 있는데, 자, 행정학은 말 그대로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할 때 항상 개념을 되게 강조하는데, 개념을 알고 있으면요, 그 다음 내용은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개념을 별도로 암기를 시도한다면 그건 아주 힘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까먹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단어에서 뜻을 얻으시면 돼요. 행정학은 행정에 관한 학문인데 좀 펼쳐봤더니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 거예요. 그러면 자, 행정이라는 단어도 낯설지는 않죠?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학문이야 들어봤던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자, 행정하면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자, 지금 잠깐 한 2초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행정하니까. 자, 어떤 분은 공무원, 그렇죠? 어떤 분은 구청, 어떤 분은 정부, 누구는 대통령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바로 연구하는 게 행정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행정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센터 같은 거, 또는 시청, 구청, 정부 등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왜 항상 정부라는 것은 여러분 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의미하는 건데 정부 조직 속에는 인적인 요소인 공무원이 들어있죠. 자, 정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게 행정학인 거고 그럼 왜 정부가 필요한가부터 출발하셔야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나가다가요. 뭐 힘센 그 뭐 진짜 건장한 사람이 무리를 져가지고 칼 들이대밀고 돈 내놓으래. 그러면 돈을 내놔야죠. 싸울 건가요? 아니죠. 돈 내놔야죠. 살아야죠. 돈 뺏기고 와서 돌아오면서 누가 아쉽게 느껴지나요? 경찰 좀 있으면 좋겠다. 느껴지죠? 맞아요. 경찰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 공무원을 우리가 세금을 내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하는 주인이고요. 경찰 같은 공무원들은 우리의 대리인인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라는 거, 정부하고 정부의 공무원인 거예요. 이걸 연구하자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지금처럼 왜 필요한가부터 이제 출발한다 했죠. 우리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부한테 뭘 요구하거든요. 풀어달라고. 그게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부한테 뭔가를 요구하죠.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지지하는데 이를 다 모아서 우리는 투입한다라고 하거든요. 투입한다. 해주시오. 뭘 해달라고요? 범죄 문제, 실업 문제 해결, 환경 문제, 그렇죠? 뭐 교통 문제, 여러 문제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서 만드는 과정이 존재하겠죠. 그걸 우리는 전환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건 네모지만 보통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정부한테 뭐를 요구한다라고 했죠. 이것저것 요구 지지인데, 자, 이 요구를 받아서 정부가 뭘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즉, 정책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거를 전환이다라고 불러요. 자, 부처는 다르지만, 자, 이렇게, 자, 이게 앞으로 보세요. 이 삼각형 같은 피라미드는 앞으로, 관료제로 명명을 할 거예요. 관료제. 뜻은 대규모 계층 조직인데요. 자, 부서가 다 다르죠? 지금 현재는 17부가 있는데, 자, 기재부, 행자부 가지고 17부가 있고, 계층이 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관료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범죄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뭐 검찰, 경찰, 그렇죠? 실업은 경제부처, 교육은 교육부 등이 아마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뭐라고요? 전환 과정. 그렇게 만든 결과물이 산출이죠. 자, 투입, 전환, 산출. 이게 바로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업 대책 같은 거 있죠. 교육 대책, 범죄 대책, 여성 대책, 노동 대책. 이게 정책이에요. 자, 이걸 이제 더 고쳐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더라도 또 더 좋은 걸 만들어야죠. 이거를 환류다라고 불러요. 환류, 피드백한다. 이렇게. 자, 이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설명하려고 만든 학문이 뭐예요? 행정학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학자들이 이걸 설명하고자 만든 큰 단원이 총론, 크게는 강론. 또 강론도 다시 정책 같은 거.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결과물인 정책. 그리고 조직을 알아보는 조직론. 그리고 그 안에 공무원을 연구하는 인사행정론. 그리고 정부가 돌아가려면 예산도 관리해야죠. 재무행정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행정 환류 같은 거. 전자정부론. 마지막에 지방행정을 배울 건데 그게 이제 행정학의 전체의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더 봐보자면, 자, 초기 학자들이 이거를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자, 크게는 총론, 강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초부터 정책, 조직, 인사라든지, 그 다음이, 자, 뭐, 재무라든지, 그리고 전자정부, 환류, 지방까지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이 시간은 간단하게 기초에 관련된 설명하는 거라서, 내용이 뭐 자세하진 않지만, 적어도, 총론에 이런 게 있구나. 행정의 개념부터 그다음에 여러 이론까지. 정책은 정부가 만든 결과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책의 의제를 설정해서부터 결정을 하게 되고 집행하게 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조직에서는 기초부터 구조, 계층 구조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뭐라고? 관료제거든요. 기타 뭐 조직 관리를 위해서 동기도 좀 관리해야 되고 뭐 갈등도 관리해야 되고 등등을 다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을 깊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념 같은 거 설명드릴 건데 그 개념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를 미리 해놓는다면 여러분 나중에 본 공부하실 때 굉장한 흡수력이 생길 거예요. 흡입력이. 처음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야 개념을 듣고 나서 한번 들어본 다음에 하다 보면 뭐가 들리잖아요. 공부가 엄청 잘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도하는 거니까 적어도 지금은 다 아니어도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면서 다 언급할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목차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인사 가서도 마찬가지 기초를 배울 거고 인사의 기초는 공무원이 어떻게 채용되는가 그리고 공직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 또 공무원의 윤리 같은 거 지킬 윤리가 어떻고 부패가 왜 발생할 것이며 그리고 징계 등이 뭐가 있는가 이런 공무원 되면 징계에 다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다 이거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꼭 필요한 과목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재무 가서는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 같은 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자 전자정부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포인트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정부 3.0이라고 나왔죠? 올해 시험에도. 제가 입이 닳도록 무조건 나온다라고 강조해왔고 문제풀이할 때 그 문제가 올해 2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기본 시험인 국가, 지방, 서울 중에서 2군데 나온 거예요. 무조건 나온다 했던 게 그냥 나온 거죠. 이거는 나오긴 나왔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낯서는 단어도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수업 들으시면서 들은 것들만 잘 소화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쉽게 고독점이 돼요. 수업은 별개로 듣고 또 혼자 따로 공부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수업이 필요할까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선생님이 다 찍어줘.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하죠. 다 제시해 주거든요. 그것만 잘 본인이 소화한다 하더라도 100점 금방 돼요, 여러분. 자, 환류는 책임이라든지 통제, 개혁을 배울 파트인데 아주 쉬운데 문제는 그래도 꾸준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지방행정을 배울 거예요. 자,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보통 지방자치와 관련된 뭐 자치기구라든지 사무가 뭐가 있는지 등등을 아마 배울 거예요. 총 8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부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정책론, 두 번째에서 정책론과 재무하고 지방 쪽이에요. 정책론이 어려운 이유는 이론이 많아서 어렵고요. 실제로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재무 같은 경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용어가 낯선 게 많거든요. 여러분, 낯선 거하고 어려운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낯설더라도 참고 하셔가지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행정이 특히 그래요.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단원이 맨 끝에 있죠. 공부하다가 흐지부지 그만둬요. 또 맘먹고 또 시작해요. 총론부터. 하다 흐지부지. 끝까지 미지의 세계.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지방행정론 어려워해요. 이 단순한 단원이. 이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단지 양이 조금 있을 뿐이지. 포기하기에는 억울해. 올해 국가직은 문제가 4개 나왔어요. 지방행정론에서. 그러면 시간 없다고 포기했다면 벌써 20점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합격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앞에 다 했었지만 보통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2-3개 나와요, 평균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출제하는 분이 전공이 뭔지에 따라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2-3개 또는 서너 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쪽은 워낙 부피가 작아서 덜 나오는 거고 특히 지방행정 같은 지방직 볼 때는 더 중요하죠, 아무래도. 일부러 명시도 해놨거든요. 지방행정 한다라고. 그래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공부란 절대 대충 찍어서 한다거나 귀찮아서 안 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안 통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정말 좀 진지하고 정말 아주 그냥 죽을 각오로 덤벼 들으셔야 그래야 붙어요. 대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시험이 공무원인 것 아시죠? 자, 적어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은 합격하는 날까지는 최소한 1년 또는 2년까지는요. 정말 친구 등등 다 담을 쌓고 공부에만 올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쌤이 지금 남부 예사만도 지금 강의를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 케이스를 봐왔거든요. 정말 좋은 경우도 많이 봤고 정말 나쁜 사례 많이 봤는데 나쁜 게 더 많아요.
근데 가끔씩은 좋은 사례가 정말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자,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연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간단하게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무던하게 공부를 해요. 꾸준하게. 물론 짧은 기간은 아니었어요. 한 3년을 또 꼬박 하는 거야. 그러면 돼요. 대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이 아니에요. 그 학생은 정말로 아침에 일찍 와서 늦게 가는 식으로. 이게 그런 사례가. 나중에 제가 다른 본 수업 들어가면 제가 가끔 소개하는 게 있는데 그때도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자, 지금 간단하게 우리 교과서의 구성을 본 거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 그 중에서 이제 1편의 기초예요. 자, 기초에서 첫 장이 행정의 본질인 거고. 그러면 자, 본질의 세부 주제가 행정의 의, 행정과 경영, 정부와 행정이죠. 그러면 이 단어 속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죠. 자, 행정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다양해서 한마디의 정의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학문적으로 보통 쓰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광의, 협의 또는 거버넌스. 즉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런 말을 자주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정의 의미를 좀 넓게도 봐보고 좁게도 봐보고 이런 차이 간단하게만 확인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라는 것은 앞으로도 나올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간단하게 이런 govern. 원래 govern이 뜻이 뭐죠? 지배하다, 통치하다잖아요. 그쵸? 요 놈의 명사형이 government가 하나 있고 명사형이 government. 뭐라고 번역하죠? 정부나 지배나 통치라고 해요. 근데 또 다른 명사형이 governance거든요. 자, 그냥 governance가 나오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협력하는 통치예요. 일방적 통치, 협력적 통치. 꼭 기억하세요. governance가 나오건 new governance가 나오든 간에 governance란 단어가 들어있다면 경쟁이 아니고 뭐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행정도 이제는 협력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와 시장과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하는 때가 지금 된 거예요. 이게 최근의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낯설었던 거지. 그런 거예요. 적어도 거버넌스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 그 다음에 행정이 뭐고 경영이 뭔가. 여러분 행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경영은 보통 기업이 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개 뭐가 둘과 같은가 다른 건데 표현상 보세요. 행정이 공행정, 경영이 사행정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런 말을 미리 들어놓으셔야 돼. 공사행정. 행정이 무슨 또 공사야? 자, 공공을 위한 행정, 사익을 위한 행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넓은 의미의 행정에는 행정과 경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 그 중에서 좁은 의미가 정부 쪽으로 좁혀진 거거든요. 다 연관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은 용어상 공행정이 뭐라고? 일반적인 행정이고 사행정은 경영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정부와 행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부라는 것도 분명히 넓은 의미가 있는 거는 광의, 넓은 의미, 행정, 입법, 사법부를 다 더한 게 넓은 의미고 좁은 의미는 그 중에서 행정부만 말해. 행정부. 자, 기억하세요. 우리 행정학은 거의 99.9%가 좁은 의미의 행정부라고 보시면 돼. 자, 행정학에서 말하는 정부란 굳이 따로 단서를 안 달아도 좁은 의미의 뭐라고요? 행정부라고 보시면 돼. 행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그게 뭐예요? 큰 행정부, 작은 행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입법이나 사업부는 따로 정부에 안 든다 보시면 돼요. 우리 일반적인 설명할 때는. 됐죠? 정부의 역할은 이념에 따라서 좀 달라져 왔거든요. 그 대표 이념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예요. 자, 이것도 들어봤죠, 여러분? 진보냐, 보수냐? 자, 어디가 좌파랑 가까워요? 이게 좌파죠? 이게 우파예요. 자, 뭐가 더 변화를 추구할까요? 당연히 진보죠. 여러분, 진보주의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진보를 중시해요. 보세요. 무슨 주의가 나오면 앞에 있는 것을 중시한다 보시면 돼. 앞에 주된 의미를 둔다는 거거든요. 사회주의는 뭘 중시한다? 사회를. 자본주의는 자본을. 개인주의는 개인을. 이런 거예요. 진보도
나가고 싶어요. 변화를 원해요. 보수는 지키고 싶어요. 지키고 싶어요. 어디가 있는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인 거죠. 있어야 지키지. 이놈은 없는 자를 위해 뭐 하자는 거예요. 변화를 원해요. 복지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와 보수의 무지 많이 나올 용어거든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회과학이 좀 된 분들은 하기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됐죠? 이게 이제 본율에서 나왔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자체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춰요. 워낙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장에서 환경을 배울 텐데 환경에는 정치, 법, 경제, 문화, 사회 등이 나와요. 굳이 저 단어에서는 어려운 게 없죠? 다 들어봤던 단어잖아요. 자, 정치에서는 정치가 뭔가 여러분 평상시에 정치하니까 뭐 떠올라요? 국회, 국회의원 주는 느낌은 짜증나고 화나죠 막. 정치 이게 바로 정치인데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과 정치는 밀접하죠. 정치권에서 정해준 법이 없이는 행정은 진행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내용. 됐죠? 정치적 환경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치가 하는 게 뭐고 행정이 하는 게 뭘까를 한번 보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법적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법치 행정이에요. 자, 행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죠. 법을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를 법률 우위라고 불러요. 자, 행정은 법에 근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법률 유보라고 해요.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게 이제 법치 행정의 주된 원리거든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자, 경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시장이 실패했어요. 실패 반대가 뭐죠? 성공. 시장이 맡겨놨더니 시장 기구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공정한 배분이 안 되는 게 시장 실패다라고 해요. 시장이 지 기능을 못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대표적 방법이 규제라는 방식이에요. 규제. 정부가 뭔가를 제한하게 돼요. 독과점 같은 거 규제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이게 바로 규제예요. 자, 정부가 시장에 막 개입하고 규제하다 보니까 정부가 또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정부 실패라고 해요. 정부 실패. 자, 실패란 말 나오면 앞에 있는 단어가 원래 예상했던 기능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본래 기대했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 실패예요. 됐죠? 물론 이제 이런 실패에 대한 대응도 해야죠. 그래서 민영화한다거나 또는 감축을 하는 게 뒤에 나와요 또. 자, 세 번째 주제였던 경제와 관련된 환경 속에 있는 주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 배워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공부하실 때 왜 실패했는가? 실패 원인이 뭐지? 이런 것들. 정부는 왜 실패했지? 원인. 여러분도 공부하거나 다른 거 하시면서 실패했다면 원인을 잘 알으셔야 돼. 원인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처방책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응을 하려면 알아야지. 이유를 알아야지. 그 원인 파악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들. 다 이때 나오는 주제들. 정말 중요해요. 올해 시험에서 다 나왔어요. 항상 나와요. 여러분 항상. 그 다음에 자 문화라는 것은 행정문화를 공부하는 단원인데요. 여러분 원래 문화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양식이에요. 공유하는 행동 양식. 개인만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믿음인데 행정문화라는 것은 행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양식을 부르는 뜻이에요. 행정문화가. 그러면 문화라는 기본으로 대충 알겠어요. 느낌상. 그러면 문화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당연히 변하죠. 근데 변하는데 갑자기 변할까요? 그건 아니죠. 서서히 변하겠죠. 이게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안다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또 알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사회 관련해서는 보통 우리가 NGO를 배울 건데 NGO 시민단체 한 종류죠. NGO는 뭐 비정부 조직이라고 번역을 해요. 비정부 조직. 그렇죠? 또는 뭐 비영리도 당연히 안에 한 시민단체 중에 하나 들어있긴 하지만 보통 시험은 NGO가 나와요. 물론 잘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자
행정정보 공개라는 것은 보통 정부 행정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주로 법률을 배울 건데 여러분 법률. 우리 행정학은 챕터마다 연관된 법률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100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법률이에요. 왜냐하면 법률은 본래 학의 내용이 아니라 원래 따로 이론이 있지만 법과 연관된 게 있어서 법을 보는 건데 법이 많잖아요. 이 많은 조항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때. 근데 꼭 출제할 때 출제위원께서 꼭 문제를 이상하게 안 보는 건 빼낼 때가 있어. 그게 바로 법률이에요. 그거는 미리 대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공부하는 습관을 통해서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연구해 두셔야 돼. 그래야만 가능성이 높아요. 맞는다는 보장 못해요. 그냥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지. 이게 이제 요 문제를 법률 같은 것을 푸는 한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본 수업 때 보시면 제가 법률 보는 법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양이 팍 줄어들고 요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환경 관련된 거였고 그 다음에 자, 행정에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 그래서 첫 번째는 행정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이 있죠. 그게 가치라는 건데 여기서는 가치가 뭐고 그러면 사실이 뭔가 한번 비교해 보는 건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가면 가치를 중시해서 연구하는 학파가 있고요. 가치를 연구 안 하고 사실적인 것만 연구하는 학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중시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가치를 굳이 구분한다면 하나는 자, 본질적 행정가치, 본질. 하나는 수단적 행정가치인데 원래 수단 반대말이 뭐죠? 수단 반대가 목표나 또는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가 목적적 가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좀 더 중요해 보이죠? 본질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공익이나 정의예요. 자, 공익도 뭐 어려운 단어 아니죠? 공공의 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정의는 보통 우리가 들어봤죠? 정의가 뭔가. 그러니까 들어는 봤기 때문에 거부감 없네요. 단지 개념 정의가 쉽지 않지. 가장 기본 뜻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분배하자는 게 바로 정의거든요. 이게 정의의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것은 같게라고 이게 뭐지? 다르면 다른다고 뭐지? 이건 본속 가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개념 정도만. 그 다음에 수단 가치는 뭐 능률, 민주, 합법, 합리 등 굉장히 많아요. 시험은 기본적으로 요거 비교하는 것만도 많이 나와요. 뭐가 본질적인지, 뭐가 수단적 가치인가.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 물론 주된 문제는 들어가서 공익에 대한 학설을 배울 거고 실체설, 과정설, 정의의 원리가 있을 거예요. 원리를 1원리, 2원리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능률도 기계적 능률 또는 사회적 능률을 배울 거고 이 민주성도 대내적 민주냐 대외적 민주냐를 배울 거예요. 뒤에 가서 배워요. 여러분. 지금은 국민이 주인된 가치예요. 민주. 국민이 주인. 이성에 맞게 합리성.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거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단어가 어렵게 다가오진 않아요. 근데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어렵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무원 모든 공부가 모든 과목이 쉬운 건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어려웠다는 거 전제하고 누가 좀 버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공부하시다가 좀 어려우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쉬우실 거니까.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같이 해서 배울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행정학은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이 언제 성립이 됐는가? 기원 또는 발달 과정 그리고 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는가를 배울 건데 보통은 자 기원에서는 독일을 좀 배우시는데 독일에 나왔던 이 관방학이 보통은 우리 행정학의 기원으로 쳐요. 관방학. 좀 낯설죠? 그러니까 절대 군주가 통치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려고 만든 학문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뭐예요? 관방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군주가
통치하려고 개발한 거예요. 자, 현재 우리가 배우는 행정은 미국 거예요. 이게 미국 행정학인데, 자, 미국에서는 행정이라는 이 학문이 윌슨 때, 자,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계기로 성립하게 되고, 현대 행정학의 본류가 미국 거예요. 독일은 기원 정도가 의미 있는 거고, 여러분 독일 하면은 유명한 학문이 뭘까요? 법이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법학자들은 독일 가서 유학을 하고 와요. 그만큼 뿌리가 깊기 때문에. 자, 사회과학은 보통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항상 법학 중심의 학문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다음을 이어받는 게 미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성격상에서는 이 행정의 학문이 과학이냐 기술이냐, 갑자기 웬 과학, 웬 기술. 여러분, 과학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즉 인과관계를 파악해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범죄가 많이 생길까? 그 원인 파악해보자. 학문에서 탐구하는 분야예요. 왜 우리 대학생들의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가? 원인 알아보자. 왜 학교에서의 왕따가 많이 생길까? 그 원인 알아보자. 이런 식이 바로 과학성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술성이 뭔가? 보통 기술성이라는 것은 어떤 처방으로 보시면 돼요. 처방한다. 우리가 어디 아프면 아픈 이유를 알아내서 처방을 하잖아요. 처방성, 그 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방성 또는 문제 해결 지향성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의미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물론 이 전체가 그렇게 큰 주제는 아니에요. 시험에서 아주 드물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자, 접근 방식과 주요 이론들인데 자, 교재에서 일단은 가장 마지막 1편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원인데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시험에서 안 낼 수는 없어요.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개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단어를 몇 개 볼 거죠. 그 대표가 바로 개체주의, 전체주의라는 게 나와요. 자, 제가 말했죠. 개념 정의는 단어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개체주의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개체를 중시하는 거고요. 이놈은 전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아주 쉽네요. 개체를 중시한다. 좀만 풀어본다면 부분을 더하면 전체가 된다가 개체주의예요. 그러니까 부분을 더하면 그냥 단순한 합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자, A 더하기 10개를 더하면 큰 10A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개체주의고, 얘는 뭐냐면, 자, A를 더하고 10개 더했더니 이게 이렇게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보세요. 개체주의는 개체를 중시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라는 것은 지금 부분을 더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큰 A하고 이 작은 A라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죠. 양적 차이죠. 크기의 차이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전체에 고유한 특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분을 단순히 더한 거지. 그래서 굳이 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얘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개체만 중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더하고 났더니 신비하죠. 새롭게 짠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자, 전체에 고유한 특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만 가지고는 얘가 설명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시해보자 이거예요. 왜? 단순하게 합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체주의고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자, 단어로 푸는 거죠. 자, 개체주의 뭘 중시한다고? 개체를 중시한다. 자, 전체주의는 전체를 중시한다. 이유는 개체를 더하면 전체가 되는 게 있으면 개체주의고, 부분을 더해가지고는 전체가 설명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중시하자는 거고, 이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워낙 내용이 광범위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격파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다 하려면요 엄두가 안 나요. 근데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금방 이게 떨어지게 되겠단 말이죠. 이것도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역사적,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내가 행정학자인데 나의 연구 방법은, 나의 접근 방식은 역사적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1882년에 무슨 큰 사건 터지죠?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이모군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구하는 학자인데 나의 연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가 어떤 사건이 터졌다 기술하는 방식인 거죠. 연대 순으로, 연대 기적 소술, 이런 방식이 있어요. 자, 법에 나와 있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가 뭐하지? 기술해 보는 거예요. 법, 제도, 정치 제도가 어떤 게 있는가? 뭐 양당제, 소선거구제 기술해 보는 방식. 이게 여기 있는 그 접근 방식이에요. 별로 안 중요해. 하지만 처음에 있는데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느낄 뿐이지 사실은 별거 없어요. 단어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과학적 관리론. 자, 봐요. 관리는 관리인데 과학적인 관리예요. 우리가 하는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규명이 돼야죠. 그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테일러의 시간과 동작 연구예요. 시간과 동작 연구가 왜 여기에 나올까? 자, 근무할 때에 물건을 제일 빨리 만드는 시간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어떤 동작이 제일 효율적인가를 체크해 보는 거죠. 과학적으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관리하자예요. 이게 시간, 동작, 연구라고 하는 거죠. 좀 매칭이 되죠? 과학적 관리. 과학적인 거지 직관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뭔가 계량적인 것이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시간 체크, 동작 체크해서 가장 좋은 동작과 제일 빨리 만나는 시간대를 한번 찾아내서 그렇게 가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중요한 거예요. 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인간관계. 특히 호돈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도 암기사항, 여러분. 호돈 실험이 연관된 이론이 인간관계론이지 호돈 실험이 과학적 관리가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왠지 느낌이 실험과 과학 그러니까 연관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 우리 행정학에는 암기사항이 있는데 암기사항은 암기 주셔야 돼요. 한 80%는 이해할 내용들이고 나머지 암기사항인데 암기사항은 해놓으셔야 문제를 풀어도 빨리 풀고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 이것도 암기잖아요. 인간관계론, 호돈 실험.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은 뭐 시간, 동작, 연구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 매칭해서 암기. 그 다음에 행태론적인 접근. 좀 어렵다. 행태론. 원래 행태란 인간의 외면적인 모습을 말해요. 외면. 자, 행태론적인 접근 방식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사이먼이 제시했던 논리 실증주의 방식이에요. 자, 사이먼이 행태론의 대표 인물이고요. 행정학에서. 그리고 행태론과 제일 가깝고 제일 중요하고 연관된 단어가 실증주의예요. 자, 논리적으로 실제 검증을 중시하는. 검증하자는 거예요. 검증. 자, 실증주의만 머리에 떠올린다면요. 나머지는 자동이네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실증주의를 중시하는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까 안 할까? 구분을 해야겠죠. 뭐는 연구를 하지 않을까요? 가치는 연구 안 해야 맞죠. 왜냐하면 검증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치는. 사실 여부야 검증이 가능하지만 가치 여부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가치를 빼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생태론. 자, 생태론 같은 경우는 환경. 행정이라는 연구, 행정학 연구할 때, 특히 행정 연구할 때 환경에 대해서 제시를 첫 번째 한 이론이 생태론이에요. 의미 있죠? 처음 연구한, 제시했던 이론이기 때문에 생태론. 환경. 그 다음에, 자, 체제론 같은 경우는 특징. 체제라는 것의 영어 단어가 뭐죠? 체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 특징이 되게 많아요. 체제는 경계가 있으며,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체제는 개방된 것도 있고 어디는 폐쇄된 체제도 있잖아요. 북한 사회는 폐쇄가 된 체제잖아요. 대한민국은 개방된 체제고 이런 체제의 특징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체제론. 그다음에 비교, 뭘 비교할까? 자, 선진국 행정하고 자, 후진국 행정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선진국이요. 후진국을 원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조를 해주는데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효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밝힌 첫 번째가 바로 생태론이었고 이제는 여기서는 비교해보는 거야. 비교해보자. 비교행정론. 그렇죠? 말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전행정론. 자, 봐요. 행정이 그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자는 이론. 이게 발전행정론이에요. 별거 없죠? 행정이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발전행정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행정인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죠. 자, 우리 대한민국도 1960년대에 어떤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성장을 많이 했죠. 발전을 많이 한 거죠. 바로 그 시기 이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인의 역할이 중요하죠. 중요하게 보자는 거죠. 이게 발전 행정론인 거죠. 물론 딱 봐도 벌써 시대가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시행정론에서는 행정 가치 중에서 형평성을 제일 중시하는 이론이에요. 형평성. 자, 여러분 형평성도 아까 봤던 정의와 비슷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분비하자. 여러분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 전부가 같이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없는 자한테 더 줘야죠. 있는 사람은 좀 뺏어 와야죠. 이게 바로 형평성이에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자, 현상학은 사람들의 행위에 들어있는 의도를 파악해보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관료들의 의도를 연구해보는 이론. 굉장히 철학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인 학문인 거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는 거니까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이거는 물론 시험은 가끔은 나오지만 핵심은 인간의 의도 파악하자는 거. 주관적인 의도 알아보자, 이런 식. 모든 주제에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제시한 논문들은 다 포인트예요. 현상학은 의도 파악하자. 그 다음에 실행정론은 형평성을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공공선택론은 봐요, 여러분. 공공의 선택을 중시하는 이론이에요. 자, 선택을 중시한다. 자, 여기 속에 있는 인간들은요, 기본 가정을 할 때 이렇게 해요. 합리적 경제인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지? 합리적이고 경제인이다? 여러분, 합리적 경제인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인간이에요.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물건 살 때 선택할 때 가장 만족을 많이 주는 걸 선택을 하죠. 그게 바로 경제인적인 사고인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합리적 인간을 가정을 해요.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이성적이고 조금 뺐다하게 말하면 계산적인 거예요. 모든 걸 계산해서 자기한테 제일 큰 이익을 주는 걸 선택하는 이런 가정. 이게 바로 여태 나오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신제도주의는 벌써 신제도 그러니까 비교되는 게 구제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제도가 뭐가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신제도가 뭔가에 비교하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 되는 문제에서는. 이게 신제도, 구제도. 옛날식 제도는 정부가 만든 법 또는 조직, 공식, 기구만이 제도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신제도는 제도를 넓게 봐서 관습, 문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걸 제도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넓게. 그리고 세 가지의 유파가 나올 거예요. 그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신공공관리론이래요, 여러분. 자, New Public Management. 새로운 관리가 왜 필요할 거예요? 정부가 잘해서 못해서겠죠. 그래서 정보 실패에 대한 뭔가 제안을 해주는 이론이에요. 기본이 작고
효율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관리 이론. 이게 뭐예요? 이게 MPM. 그러니까 항상 행정학은 반대말을 잘 떠올리셔야 돼요. 반대말을. 신자가 보이면 구자를. 개체주의, 전체주의. 이런 식으로. 관료제, 탈관료제 이런 식으로. 항상 반대말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쉽게 풀려요. 왜 새로울까? 옛날에 못했으니까. 지금은 잘해보자. 이런 논리. 그 다음에 새로운 거버넌스가 뭐죠? 아까 협력. 같이 해줘. 같이. 여러분. 아까 우리 행정 개념 말할 때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거기다 뭐 협력하는 거였잖아요. 혼자인가요? 아니죠. 같이 한다. 참여한다. 누가? 민간도 참여한다는 거죠. 공동체다. 개인주의가 아니고 같이 한다. 거버넌스에.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서비스를 해요. 왜 새로울까? 못했으니까. 적어도 잘하자는 건데 요놈과 요놈이 단어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기본 전제가 뭐냐? MPM이 나름은 정부 개혁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너무 한쪽만 중시하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게 보여. 그거를 비판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하는 서비스는 MPM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딱 봐도 MPS라는 이게 MPS인데 New Public Service예요. MPS는 MPM을 비판하기 때문에 MPM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알면은 특징은 자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가 영어로 뭐죠? 이게 포스트야. 뭐라고 번역해요? 후기 또는 탈. 그다음에 모더니즘이 뭐 근대주의나 산업주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근대주의나 산업주의에서는 기본 논리가 합리주의 사고, 과학, 혁명, 기술의 혁명을 중시했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영어의 이 모더니즘은 번역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거를 뭐 근대주의, 뭐 산업주의, 뭐 이렇게 또는 그냥 워낙 많다 보니까 귀찮죠. 그냥 영어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더니즘. 그러면 자, 근대나 사람이나 또는 현대주의를 하는데 이때의 기본 사고가 바로 합리주의, 과학주의, 기술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합리주의, 과학주의, 기술주의 이 세 단어 속에는 인간미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바로 그거예요. 인간 소외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즉 벗어나자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너무 인간 소외를 시켰던 근대적 사고를 좀 벗어나자는 것. 인간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총론의 이론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비록 이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필요한상만 나름은 전달했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기초 입문 때 하는 수업의 내용이라도 들어온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만한 공부를 해야 될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들어본 말이 나온다면 분명히 아마 수업의 집중력이 더 향상될 거예요. 어디 가다가 누가 내 이름을 불러. 다른 사람 이름 부를 때는 별로 눈이 안 가잖아요. 부르면 어때요? 동명이인일지라도 눈이 가죠?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최소한 우리가 이 강의에 듣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때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잘 좀 흡수하셔가지고 들어봤지? 이런 말이지? 정도는 꼭 복습을 통해서 해놓으셔야 돼요. 됐죠? 자, 다음 또 강의로 뵙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죠?